안녕하세요. 살다 보면 가끔 저 사람 참 저급하다 뭐 이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. 근데 그 원인이 과연 뭘까요?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 저급함 행동과 동물성 이 발췌문인데요. 이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다른 설명을 내놓고 있어요. 단순히 뭐 거친 행동 이걸 넘어서는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본다는 건데 한번 같이 파헤쳐 볼까요? 네, 맞아요. 이 글은 이제 저급함이라는 걸 그냥 표면적인 문제, 뭐 표현이 거칠다, 이런 걸로만 보진 않아요. 그보다는 정신이나 영혼의 미성숙, 그러니까 내면의 어떤 성숙도가 좀 부족한 상태, 이걸 하나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요. 심지어는 여러 세대에 걸친 뭐 환경 요인이나 과거생의 영향,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거든요. 과거생이요? 네, 여기서 과거생의 영향이라는 건 뭐 이 글의 관점에서 보면 이전 생에서의 어떤 경험이나 행동이 지금 현재의 성향에 영향을 준다. 뭐 이런 개념이에요. 와, 전생의 영향이라니 그건 좀 상당히 독특한 관점이네요. 그럼 이런 미성숙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? 이 자료에서 보면요. 이런 사람들은 뭐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도 일반적인 수준의 어떤 품성 이런 걸 갖추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뒤처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. 마치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렇게 배워야 하는 운명인 것처럼요.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도 남들보다 좀 더 큰 노력이 필요하고요. 아, 그러니까 스스로의 실수를 통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게 배워야 한다. 이런 의미군요. 네, 그렇죠. 혹시 또 다른 원인 같은 것도 언급이 되나요? 그렇습니다. 또 다른 유형으로는 과도한 열정에 스스로 이렇게 빠져드는 경우를 들고 있어요. 예를 들면 뭐 음주나 음란 아니면 폭력성, 강한 증오심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좀 파괴적인 열정에 막 탐닉하면서 스스로 저급한 행동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. 이 글에서는 이걸 운명을 통해서 카르마적으로 부담을 지게 된 존재들의 비교?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요. 카르마적인 부담? 네, 그러니까 과거 행동의 결과, 즉 카르마를 현재 겪으면서 무엇이 해롭고 또 무엇이 유익한지를 굉장히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. 듣고 보니까 굉장히 좀 운명론적인 시각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. 그럼 혹시 바뀔 기회는 없는 걸까요? 아니요, 변화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는 해요. 근데 그 기회를 만약 놓치면 죽음에 임박했을 때 그 부정적인 성향이 더 명확하게 딱 굳어지고 만다는 거죠. 그리고 그게 다음 생으로까지 이어진다.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. 다음 생까지요? 와.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이게 겉보기에는 멀쩡하고 심지어 교육까지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면서요? 숨겨진 저급함이라고 하셨죠? 네, 맞아요. 그게 참 재미있는 지점이에요. 숨겨진 저급함. 벗과 속이 다른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군요. 네, 그렇죠. 겉으로는 뭐 높은 교양이나 도덕성 이런 걸 보이는 척하지만 사실 내면에는 부정적인 특성들, 예를 들어 뭐 교활함이라든지 공격성 같은 걸 숨기고 있는 거죠. 뭐 국제적인 사기꾼이나 아니면 뒤에서 남을 해치는 사람들 이런 예를 들 수 있겠네요. 무섭네요. 근데 이 글에서는 결국 모든 숨겨진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어떤 교육적인 결과가 따른다고 강조해요. 그러니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오늘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? 이 자료가 말하는 저급한 행동의 원인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예의범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네요.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원인을 찾고 있는데 개인의 어떤 정신적인 미성숙함, 또 과거 생까지 포함한 오래된 영향들, 혹은 스스로 선택한 잘못된 열정, 이런 게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. 그리고 심지어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조차도 내면에 이런 성향을 숨길 수 있다. 이렇게 지적하는 거고요. 네, 맞습니다.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관점이 나오는데요. 바로 마법적 관점에서 이 저급함을 해석하는 부분이에요. 마법적 관점이요? 네, 이 시각에서는 저급함을 원소적 자질의 불균형 상태로 본다는 거예요. 원소적 자질의 불균형. 좀 어려운데요? 쉽게 말하면 뭐 개인을 구성하는 어떤 근본적인 에너지, 이걸 뭐 원소라고 본다면 그 균형이 깨져서 부정적인 성향이 나타난다.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이런 불균형은 뭐 잘못된 열정이나 습관, 부정적인 특성들을 점진적으로 알아차리고 제거해 나감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.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. 그러면서 진정한 의미의 마법사는 이런 내면의 불균형 상태에 있지 않다. 이렇게 덧붙이고요. 그렇군요. 오늘 살펴본 내용, 이 인간 행동의 어두운 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독특하면서도 좀 심오한 해석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.
어쩌면 당신 주변의 누군가 혹은 어쩌면 당신 자신의 내면에서도 이 그림 묘사하는 그런 숨겨진 불균형이나 어떤 개선의 여지 같은 걸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네, 이 자료가 제시하는 관점을 통해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